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CPU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 iCUBE4를 개발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회로 기판과 칩 사이에 10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얇은 실리콘 인터포저를 적용하여 초미세 배선을 구현했는데요. 반도체 칩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전송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몰드 공정을 없앴다고 합니다. 몰드란 패키지 공정 중 발생 가능한 습기, 진동, 충격으로부터 칩을 보호하기 위해 열 경화성 수지를 사용하여 칩을 감싸는 소재인데, 삼성전자는 iCUBE4에 몰드 공정이 필요 없는 독자 구조를 적용해 우수한 열 방출 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몰드는 케이스를 씌우는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반도체는 좌측의 모습인데, 우측의 2번 iCUBE4의 모습을 보면 겉에 케이스를 벗긴 모습이죠. 이것을 보니 마치 뚜따 같은데요. 예전에 오버클럭 CPU 칩셋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낮추기 위해 CPU 히트 스프레더를 열고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하는 것을 일명 뚜따라고 했는데요. 몰드 공정을 하지 않으니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이 패키지 칩셋은 HBM 4개를 탑재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로 향후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마켓 전략팀 전무는 HBM 6개, 8개 이렇게까지 탑재하는 신기술도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죠. 나중에 나올 iCUBE6, iCUBE8도 예고를 한 것인데요.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2018년에 발표한 iCUBE2에서 3년이 걸려 지금 2개를 늘렸으니 얼마나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기대도 되고요.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주린이들이 너무 복잡해하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TSMC에게 유난히 밀리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후공정 패키징 기술인데요. 간단히 말해 공정 다 끝나고 선로 연결해주고 포장해주는 기술입니다. 2015년까지는 애플의 칩을 생산하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양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애플이 TSMC에게 물량을 몰아줍니다. 바로 TSMC가 팬아웃 기술을 앞세워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냈기 때문이죠. 일단 팬아웃 기술은 칩을 팬 바깥까지 확장하는 기술인데요. 이제까지는 팬인 기술이 주류였지만 TSMC는 팬 바깥까지 활용하는 팬아웃 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도체 칩의 전력 효율과 생산 효율이 높아지는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이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TSMC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을 발전시키며 TSMC를 지금도 뒤쫓고 있는 상황이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은 사각형의 반도체 칩셋을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의 패널을 활용해서 패키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TSMC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웨이퍼가 이제 동그란데 사각형의 칩셋을 패키징하게 되면 이제 끝에 듬성듬성 비는 부분을 쓰지 못해 최종 면적이 약 83%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면 93%에서 94%까지 활용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훨씬 좋은 효율을 내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패널 레벨 패키징의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는 데 유리하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퍼포먼스, 즉 성능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건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패널 레벨의 성능이 개선돼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의 성능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더 싸게 뽑아내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성능차가 있는 상태에서는 TSMC가 유리하고, 패널 레벨 패키징으로 TSMC 기술력을 따라잡는다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패키징 기술의 개발 기사가 쏟아지는 것인데요. 지난해 8월 로직 반도체 SRAM을 단독으로 설계, 생산해서 위로 적층하는 X큐브 기술이 그랬고요. 이번에 iCUBE4 기술이 그렇습니다. TSMC도 현재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패키징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기사입니다. 역시 R&D의 삼성전자입니다. R&D 투자 규모가 항상
세계에서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삼성전자인데요. 2021년 글로벌 기업 반도체 특허 보유 상황을 보시죠. 제일 상단의 두 기업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 파운드리에 대한 원천 기술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지만 특허 수가 압도적입니다. 애플보다 돈은 못 벌어도 R&D 투자에서는 애플한테 지지 않는 삼성전자인데요. 그렇게 쌓인 내공인 것이죠. TSMC가 이 기사를 읽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쫓아가는 2등보다 쫓기는 1등이 더 쫄리는 법이니까요. 삼성전자가 이런 포지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뒤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며 쫓아가는 거, 이런 거에 말리면 다 골로 가는 겁니다. 메모리에 치킨 게임이 있었을 당시에 일본 대만이 먼저 시비 걸다 결국 골로 가버렸죠. 삼성전자는 시비를 걸진 않지만 걸어오는 승부는 또 피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의식하는 듯한 최근 TSMC의 행보에서 세계 최강 TSMC도 삼성전자의 심리전에는 어렵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지고 있고 기술력도 밀리지만 삼성전자에 난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식의 멋들어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1등은 2등을 보지만 2등은 앞을 본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